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어요. 친구가 호텔에서 목격했다는 한 여자. 하지만 일주일을 조사해도 불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건 남편의 불륜이 아니라 친구의 15년 집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어요. 그녀의 첫마디였습니다. 탐정 일을 10년 넘게 하다 보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의뢰인의 표정만 봐도 대충 어떤 사연인지 짐작이 갑니다. 불륜, 사기, 실종 대부분은 비슷비슷한 패턴이죠. 그런데 그날 찾아온 윤소희 씨는 달랐습니다. 피우는 것 같다가 아니라 피우고 있다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제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가 남편이 하얀 피부에 검은 긴 생머리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걸 봤대요. 친구가 봤다고 말로만 들었다고 증거는 없다고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직접 목격했거나 문자 메시지, SNS 같은 물증이 있어서 찾아오는데 이 여자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불륜을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디자인 실장 김나연이라고 일한다는 이유로 야근에 지방 출장까지 남편과 늘 붙어 다니는 여잔데 친구도 자기가 본 인상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 오피스? 와이프 불륜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클래식한 케이스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보이는 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고 그 확신은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그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회사에 찾아갔거든요. 저도 이제 진짜 못 참아요. 뻔뻔함도 정도가 있지. 근데 그 여자가 억울하다. 자기도 더는 당할 수 없다면서 제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회사 회의실에서 머리채를 잡혔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김나연의 뻔뻔함에 더 붕괴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의뢰서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남편분께는 직접 물어보셨나요? 물어봤죠. 근데 자기는 아니래요. 친구가 잘못 봤을 거래요. 못 믿겠으면 삼자 대면이라도 하자는데. 그렇군요. 남편은 부인하고 있고 친구의 목격담만 있고 물증은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케이스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정말 불륜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교묘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 증거가 필요하시군요. 네,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 의뢰서에 서명을 받으며 저는 그녀의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봤습니다. 손톱은 물어뜯긴 흔적이 있었고 손목에는 빨간 실로 만든 팔찌가 여러 개 감겨 있었습니다. 저런 팔찌는 보통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차는 건데 뭔가 이상한 느낌 하지만 일단 의뢰를 받았으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남편분의 동선을 따라가며 조사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려요. 탐정님, 저 정말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녀가 사무실을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확신하고 있어. 증거도 없이 이 사건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윤소희 씨 남편 정도현 41세 중소디자인 회사 대표 출근부터 귀가까지 일주일간 그의 동선을 쫓았습니다. 첫째 날 오전 8시 30분 출근 회사 미팅 점심은 거래처와 식사 오후 내내 회의 저녁
7시 퇴근 둘째 날 비슷한 루틴. 다만 저녁에 교회 성경 공부 모임. 셋째 날 지방 미팅으로 당일치기 출장. 일주일 내내 지켜봤지만 김나연 실장과 둘만의 은밀한 만남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대화를 나누는 것 외에는 사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보통 불륜관계라면 뭔가 단서가 보이기 마련인데 이 두 사람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뒤 중간 보고를 위해 만난 윤소희 씨는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김나연 말고 다른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회사 주변에 검은 긴 머리 여자들 다 조사해 주세요. 의뢰인님, 일주일간 지켜본 결과 남편분께선 제발요. 탐정님 생년월일이랑 생시까지 알아주실 수 있어요? 생시요? 네, 사주를 봐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역시 무속신앙 손목에 빨간 팔찌도 그렇고 사주를 보겠다는 것도 그렇고 이 여자는 이성보다 감정에 논리보다 직관에 의존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2주차 조사가 시작되었고 저희는 정도연 씨 주변의 검은 긴 머리 여성들을 추려냈습니다. 회사 직원들, 교회 신도들, 거래처 관계자들 생각보다 많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 묘하게 시선이 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회사 컨설턴트로 일하는 최예린이라는 여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정도연 씨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 어때? 정도연 씨 바라보는 눈빛. 좀 이상하지 않아? 동료 탐정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아. 저 눈빛 그건 단순히 업무. 상대를 보는 눈이 아니야. 하지만 윤소희 씨에게 보고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제 친구거든요. 얘가 제 남편이 바람 폈다는 걸 알려준 친구예요. 친구분이요? 네, 제 소개로 지금 남편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데 저 때문에 남편 회사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호텔에서 남편을 목격했다는 그 친구가 바로 최예린이라는 거군요. 뭔가 이상한데 친구가 남편을 도와준다? 회사 컨설턴트로 그리고 그 친구가 남편의 불륜을 목격했다?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저렇게 확신하는데 더 파고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도연 씨가 움직입니다. 모두가 퇴근한 후 정도연 씨와 김나연 실장이 함께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급히 차에 올라타 뒤를 밟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히 괜찮지. 내가 이 날만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이거다. 드디어 결정적 순간. 나 오늘 잠잘 생각 안 해줘도요. 두 사람은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급히 의뢰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의뢰인님, 지금 남편분이 김나연 실장과 함께 호텔에 하지만 전화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순간을 가장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된다니.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누군가 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윤소희 씨? 의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연락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여기 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거지? 어느 호예요? 어느 호냐고요? 그녀는 프런트 직원을 다그쳤고
저희가 말리기도 전에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야. 저희도 급히 뒤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한 호실 앞에서 윤소희 씨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당장 문 열으라고. 쿵쿵쿵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정도연 씨와 김나연 실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펼쳐져 있고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사업 미팅이었습니다.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정도연 씨가 창백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야근한다고 연락했잖아. 그 미팅은 왜 호텔에서 하는 건데? 호텔에서 한다고 말 안 했잖아. 괜히 당신이 이렇게 오해할까봐 일부러 안 했지. 거래처 사람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김나연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계약 다 날아갔어. 김나연 실장이 당신 고소한다는 거 내가 겨우 막았어. 미친 거 아니야? 복도로 나온 정도연 씨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이제 지쳐. 우리 그만할까?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그 말에 윤소희 씨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다시 안 그럴게. 진짜 마지막이야. 나 다음 주에 1박 2일로 지방 출장 있는 거 알지? 김나연 실장도 같이 가는데 그때도 이럴 거야? 그땐 진짜 안 그럴게 정말이야. 내 약속할게. 호텔. 복도에 쓰러져 우는 여자. 그 모습을 지쳐서 바라보는 남편. 그리고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저. 뭔가 잘못됐어. 이 사건 단순한 불륜 의심이 아니야. 이 여자는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고 누군가 그 집착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날 윤소희 씨가 다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탐정님들 믿고 안 그러겠다고 한 건데 제발 한 번만 다시 조사해 주세요. 의뢰인님, 저희가 보기엔 제발이요. 다음 주 지방 출장 때 한 번만 더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세요. 의뢰를 받았으니 해야겠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걸 조사해 봐야겠어. 남편의 불륜이 아니라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든 게 뭔지. 정계 계획 의심의 전환. 지방 출장 날이 왔습니다. 정도연 씨 일행은 새벽 일찍 회사 차량으로 출발했고 저희는 뒤따라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충남의 한 공장, 단지 새로운 거래처와의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오전 내내 미팅이 진행되었고 점심 식사 후 다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녁 7시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일행은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일도 잘 마무리됐는데 한 잔씩 하고 들어갈까요? 정도연 씨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저 오늘 빼주시면 안 될까요? 김나연 실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 쉬세요. 실장이 먼저 숙소로 들어가고 정도연 씨는 다른 직원들 및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인근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김나연 실장은 방으로 들어갔어. 일단 지켜봐. 네, 저는 동료 한 명을 김나연 실장 쪽에 배치하고 저는 정도연 씨 일행을 따라갔습니다. 포장마차 안 소주잔이 오가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도연 씨는 거래처 여직원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포차 진짜 오랜만이네. 저도요.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랑 자주 왔는데 저 일하고 대표님하고 술 마시는 것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술은 뭐 드세요?
전 소주요 대표님은 여전히 마지막처럼만 드시죠? 여전히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안주는 여전히 닭발이랑 닭똥집, 묵 먹고 오돌뼈 하나. 이 여자 정도연 씨 취향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 저는 급히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거래처 여자 신원 확인해봐. 뭔가 이상해. 1시간쯤 지났을까. 술자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도연 씨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 앞에서 대표님 거래처 여직원이 나타났습니다. 너 아직 안 들어갔어? 네, 담배 사러 나왔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망원 렌즈로 그들을 담았습니다. 너 취한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엔 5병도 거뜬했는데, 아이, 그건 어렸을 때 얘기지. 나는 그때가 좋았는데. 어렸을 때? 두 사람 예전부터 알던 사이 맞아. 너 취한 거 아니지? 아니거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게임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인형 뽑기 기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뻐, 나 저 핑크 인형 갖고 싶은데. 너 아직도 저런 걸 좋아해? 응, 좋아해. 나 저 핑크색 그냥 갖고 싶어. 정도연 씨는 옷을 벗어 걸치며 인형 뽑기에 도전했습니다. 여자는 손뼉을 치며 응원했고 몇 번의 실패 끝에 인형을 뽑아냈습니다. 짜잔. 와, 오빠 최고. 오빠, 방금 뭐라고 했지? 렌즈를 당겼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최예린 윤소희 씨의 친구, 정도연 씨 회사 컨설턴트인 그 여자였습니다. 거래처 여직원으로 위장해서 이 자리에 온 거야? 두 사람은 인근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그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근데 오늘 인형 뽑기 하는데 쓴 돈으로 이런 인형 한 10개쯤 살 수 있지 않을까? 20개?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아, 기억나? 우리 집 앞 가게. 그때 우리 밤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자주 갔었는데. 어렸을 때야, 그지? 그랬었나? 그네를 타며 웃는 두 사람. 마치 연인처럼. 아니, 옛 연인처럼. 근데 뭐해도 아니고. 이런 거 사달라고 하냐? 나 안 하면 안 줘. 안 돼. 이거 특별한 거란 말이야. 뭐가 특별해? 오빠가 사준 거잖아. 그 순간 최예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지갑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야? 지갑 저번에 보니까 바꿀 때 된 것 같더라. 나 컨설팅하는 회사 대표님들께 꼭 지갑 선물하거든. 다들 내가 선물한 지갑으로 바꾸고 돈 잘 벌어. 그러니까 오빠도 바꿔. 얼른 지금. 응. 정도연 씨는 웃으며 지갑을 바꿔들었습니다. 그리고 옛 지갑을 열어 카드들을 옮기는데 이게 뭐야? 부적 아니야? 아니, 이게 왜? 오빠가 넣어둔 거 아니었어? 아닌데. 그 순간 최예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도연 씨도 부적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카메라를 통해 그 부적이 보였습니다. 빨간 천에 검은 글씨로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귀 대봐. 최예린이 정도연 씨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내용은 마이크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들켰다, 들켰다. 갑자기 최예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당신 뭐야? 정도연 씨가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켰어. 하지만 상관없어. 이미 다 찍었으니까. 저는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도연 씨 일행은 서울로 돌아왔고 저희도 뒤따라 돌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과 함께
영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거 봐, 두 사람. 완전히 옛 연인 사이잖아. 그러게 근데 의뢰인은 저 여자가 친구래 친구가 남편의 옛 연인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저 부적 확대해봐. 화면을 확대하자 부적에 쓰인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무속인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명함첩을 뒤적였습니다. 예전에 한 사건에서 도움을 받았던 무속인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실장님? 아, 탐정님 어쩐 일이세요? 부적 하나 사진으로 보내드릴 텐데 이게 무슨 부적인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보내보세요.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탐정님, 이거 절연부예요. 절연부요? 네, 부부의 인연을 끊는 부적이에요. 이별 기운을 불러들이는 주술이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예린 그녀는 윤소희 씨의 친구가 아니야. 아니, 친구인 척하며 윤소희 씨를 이용한 거야. 정도연 씨의 옛 연인이었던 최예린이 그를 되찾기 위해 윤소희 씨를 의부중에 빠뜨리고 부부관계를 파괴한 거지. 이거 큰일인데 의뢰인한테 바로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예린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야 해. 그녀가 뭘 한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든 걸 파헤쳐야만 윤소희 씨를 구할 수 있어. 다음 날 저는 최예린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전엔 정도연 씨 회사에 출근했다가 오후엔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 입구에는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신부람 예린 애기씨 애기씨? 무당이잖아. 저는 카메라로 간판을 찍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에 위치한 그곳 문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접수 다 마감됐어요. 문 앞에 붙은 공지였습니다. 저는 계단 아래쪽에서 대기하며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한 중년 여성이 나왔고 이어서 최예린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우리 애기씨가 잘 봐드릴게요. 애기씨?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네. 저는 몸을 숨기고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다시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향했고 저도 뒤따랐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 카페였습니다. 카페 안에서 누군가와 만남을 가졌는데 그 사람은 윤소희 씨였습니다. 언니, 요즘 괜찮아?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은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남편분이랑은 좀 나아졌어? 응, 그런데 저번에 지방 출장 갔을 때 탐정들이 또 따라붙었대. 어머, 또? 언니가 탐정 또 붙인 거야? 아니, 난 안 그랬는데. 최예린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마치 내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너무 집착하지 마. 남편분도 힘들어 보이던데.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이번에 내가 특별한 부적 하나 더 써줄게. 이건 정말 강력한 거야. 또 부적 이 여자 계속 윤소희 씨한테 부적을 써주고 있었어. 카페를 나온 후 저는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최예린 신원조사 완료됐어?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받은 파일을 열어보니 최예린의 이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본명 최예린 나이 39세 직업 무속인 신부람 예린 애기씨 기업 컨설턴트 전과 없음 특이사항 15년 전 정도연과 연인 관계였으나 이유 불명으로 헤어짐 15년 전 정도연 씨와 연인이었다는 게 확인됐군. 그럼 왜 헤어진 거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나타난 거야?
저는 다시 심부람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은 붉은 청과 굽한 도구들로 가득했고 한쪽 벽에는 신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 예약 받아놔서 직접 찾아왔나 보네. 근데 어쩌죠? 우리 애기 씨랑 제가 큰일 앞두고 기도 중이라 당분간 점사는 안 봅니다. 나이 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최예린의 어머니나 친어머니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점 보러 온 게 아니고요. 혹시 최예린 씨 계신가요? 예린 씨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탐정인데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 말에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탐정? 무슨 일로? 최예린 씨가 무속인이라는 걸 왜 숨기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예린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때 안쪽 방문이 열리며 최예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방 출장에서 저를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탐정님, 잠깐 나가서 얘기할까요? 우리는 오피스텔 아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소희 씨가 의뢰인인 걸 알고 계시죠? 네, 알아요. 그런데 왜 자신이 무속인이라는 걸 숨기신 겁니까?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죠. 15년 전 정도연 씨와 연인이었던 것도 말할 필요 없었습니까? 그 말에 최예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탐정이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적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절연부 맞죠? 부부의 인연을 끊는 부적. 최예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절연부예요. 왜 그런 걸? 윤소희 씨 남편 지갑에 넣은 겁니까? 이혼시키려고요.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죄책감도 변명도 없는 소희 언니가 이혼하면 도연 오빠를 다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5년 만에? 네. 우리 애기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혼만 하면 나한테 기회가 온다고. 애기 씨. 신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가? 그래서 3년 동안 윤소희 씨를 속인 겁니까? 속인 게 아니에요. 도와준 거예요. 처음엔 진짜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도연 오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언니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 계속 생각났고 궁금했고 먼발치에서라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소개로 오빠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다 보니 뺏고 싶어진 거군요. 최예린이 웃었습니다. 서글픈 웃음이었습니다. 네. 부러웠어요. 만약 제가 신내림을 받지 않았더라면 오빠 옆에 있는 건 언니가 아니라 저였을 텐데. 저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친구를 배신한 겁니까? 배신? 아니에요. 전 그냥 제 것을 되찾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어. 윤소희 씨한테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어차피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요. 뭐가 다 됐다는 겁니까? 이혼이요. 언니, 곧 이혼할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최예린과 정도연 씨의 과거 관계, 절연부, 그리고 최예린이 윤소희 씨를 조종한 정황들. 의뢰인한테 연락해. 네. 이제 윤소희 씨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해. 그녀가 속고 있다는 걸, 진짜 적은 남편이 아니라 친구였다는 걸.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윤소희 씨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 윤소희 씨를 만난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녀는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의뢰인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남편이 역시 바람 피우고 있었나요?
아니요. 남편분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최예린과 정도연 씨의 과거 사진, 절연부의 정체, 그리고 최예린이 무속인이라는 사실. 의뢰인님의 친구 최예린 씨가 사실은 남편분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15년 전 두 분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최예린 씨는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그게 무슨? 의뢰인님께서 만났던 신부람 예린 애기 씨가 바로 최예린 씨입니다. 윤소희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예린이는 제 친구예요. 저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이용한 겁니다. 저는 절연부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부적, 의뢰인님 남편 지갑에서 나온 거 기억하시죠? 이건 부부의 화합을 위한 부적이 아니라 이별을 부르는 절연부입니다. 그럴 리가. 예린이가 왜? 최예린 씨는 의뢰인님과 남편분을 이혼시키고 정도연 씨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의뢰인님께 불안감을 심어주고 남편분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3년? 네. 의뢰인님께서 처음 최예린 씨를 만난 게 3년 전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윤소희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빵빵 타지 말라고. 그때 최예린 씨가 예언한 교통사고. 그 후로 의뢰인님은 그녀를 맹목적으로 믿게 되셨죠. 그리고 그녀는 그 신뢰를 이용해서 의뢰인님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저는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방 출장 때 찍은 최예린과 정도연 씨가 공원에서 나누던 대화. 오빠가 사준 거잖아. 이혼하면 나한테 기회가 온다고. 영상을 보는 윤소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린이가 왜?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15년 전 정도연 씨와 헤어진 후 최예린 씨는 줄곧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님이 그녀의 신당을 찾아왔고 남편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게 옛 연인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최예린 씨는 처음엔 정말로 도와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연 씨를 가까이서 보면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의뢰인님께 계속 불안을 주입하고 남편분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텔에서 본 거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정말로 봤는데 그게 김나연 실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거나요. 어쨌든 최예린 씨는 의뢰인님이 김나연 실장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윤소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바보였던 거네요. 친구를 믿었던 제가. 의뢰인님 잘못이 아닙니다. 최예린 씨가 교묘하게. 아니에요. 윤소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남편을 못 믿었던 게 문제였어요. 제가 불안해서 집착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의뢰인님, 예린이가 불씨를 던진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불을 키운 건 저예요. 제가 기름 붓고 부채질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윤소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한테 가봐야겠어요. 사과해야 해요. 지금 가시면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정도연 씨는 이미 너무 지쳐버린 것 같은데. 의뢰인님, 혹시 최예린 씨를 직접 만나실 생각이시면 만날 거예요. 예린이한테도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그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탐정님.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이에요. 윤소희 씨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모든 진실이 밝혀졌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소희 씨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난 후였습니다. 젠장. 저는 차에 올라타 정도연 씨 회사로 향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신뢰. 정도연 씨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직원들은 복도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야. 사모님이 또 오셨나 봐. 저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소희 씨가 최예린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정도연 씨는 그 사이에서 말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 꾸민 거였어. 나한테 왜 그랬어? 언니 진정해. 뭘 그렇게. 진정하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급히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뢰인님, 탐정님? 정도연 씨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또 탐정을 불렀어? 아니에요, 여보. 이번엔 진짜 아니에요. 윤소희 씨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탐정님이 조사해서 알아냈어요. 예린이가 우리를 뭘 알아냈는데 또 무슨 소리야? 정도연 씨는 지쳐 보였습니다. 아니, 지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정도연 씨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탐정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부부 문제에. 여보, 제발 좀 들어봐. 예린이가 당신 옛 여자친구였다는 거 알아? 그 말에 정도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예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15년 전에 당신이 사귀던 그 여자. 갑자기 사라진 그 여자가 예린이었어. 그게 어떻게? 정도연 씨가 최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최예린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예요, 오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최예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네 집안이 무속인 며느리를 받아들이셨을까요?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그래서 말 못했어요. 그냥 사라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되는 것도 오빠를 포기하는 것도 다 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되찾고 싶어졌어요. 최예린이 일어나 정도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멀리서만 보려고 했어요. 언니가 신당에 왔을 때 남편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오빠인 걸 알고 놀랐어요. 하지만 오빠가 행복해 보여서 그냥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신내림을 받지 않았다면 오빠 옆에 있는 건 저였을 텐데. 그 생각이 자꾸. 그래서 내 아내를 이용한 거야? 정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용한 게 아니에요. 도와준 거예요. 오빠 사업도 잘 되게 해줬잖아요. 사업? 그게 중요해? 넌 내 아내를 미치게 만들었어. 언니가 미친 게 아니에요. 원래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뭐? 그 불안을 이용한 거지?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시죠, 두 분 다. 지금 중요한 게 뭔데요, 탐정님? 윤소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이 옛 여자친구랑 짜고 저를 속였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여보, 나는 몰랐어. 예린이가 무속인인 것도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한 것도. 정말 몰랐어요? 정말이야. 나는. 그럼 왜 예린이를 회사에 들인 거예요? 왜 그렇게 자주 만난 거예요? 그건 당신이 소개해줬잖아. 알면서도 거절 안 했잖아요. 부부의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혀냈는데 아무도 구하지 못했어.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됐어. 여보, 제발 좀 믿어줘. 나는 정말 못 믿어요.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요. 윤소희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연 씨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여보, 나도 지쳤어. 더 이상 못하겠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이혼하자. 우리 이혼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소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고 최예리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보, 농담이지? 농담이라고 해줘.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정도연 씨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윤소희 씨가 뒤쫓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습니다. 여보. 그녀의 울부짖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최예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원하는 걸 얻은 거야. 윤소희 씨와 정도현 씨를 갈라놓는데 성공한 거지. 하지만 정말로 정도현 씨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모든 게 끝난 건 아닐까? 며칠 후 다시 정도현 씨 회사에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정도현 씨, 윤소희 씨, 최예린, 그리고 저. 윤소희 씨가 마지막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소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린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왜 하필 나였어? 왜 나한테 그랬어? 최예린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하지만 우리 애기씨가 그러더라. 뺏으라고. 애기씨? 신이 그랬다고? 응. 이혼만 하면 나한테 기회가 온다고. 집안 반대도 문제 없을 거라고. 그게 신의 뜻이야, 내 욕심이야? 최예린이 웃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지. 신도 나고 내가 곧 신이니까. 정도현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예린아, 너 정신이 나간 거야? 정신 나간 건 언니야. 아니면 오빠. 최예린이 정도현 씨를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헤어진 이유, 오빠 정말 몰랐어? 너가 갑자기 사라졌잖아.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게 아니야. 피한 거지. 신병 때문에 아파서 신내림을 받아야 해서. 그걸 오빠네 집안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랬어. 나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최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사님이 신병 걸린 며느리를 받아들이셨을까? 아니면 오빠가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날 선택했을까? 나는 못했을 거야. 우리 둘 다. 그래서 내가 먼저 떠난 거야. 그런데 왜 15년 만에 나타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런 짓? 난 그냥 내 것을 되찾으려고 했을 뿐이야. 최예린이 윤소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언니.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너 올해 이혼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애기씨가 어제 오빠가 흰 피부에 검은 생머리를 한 여자랑 키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야? 거짓말? 아니, 진짜로 봤어. 근데 그 여자가 김나연 실장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 그냥 언니가 그렇게 믿게 만든 거야. 왜? 왜 그랬어? 왜긴. 언니가 불안해 보였거든. 그 불안을 조금만 건드리면 알아서 무너질 것 같았어. 윤소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넌 친구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친구였어. 처음엔. 근데 점점 보다 보니 부러워지더라. 오빠 옆에 있는 언니가. 최예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신내림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는 내 거였을 텐데.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 그래서 날 파괴한 거야? 파괴? 아니야. 난 불씨 하나 던졌을 뿐이고 기름 붓고 부채질해서 불 키운 건 언니야. 그 말에 윤소희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날 의심하게 만들고 나 세뇌시킨 거잖아. 세뇌? 난 그냥 언니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줬을 뿐이야. 남편이 바람핀다고 조심하라고 부적이 필요하다고. 최예린이 윤소희 씨에게 다가가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 이혼하게 될 거래. 윤소희 씨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보, 나 좀 봐줘. 나 안 버릴 거지? 정도현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사랑한다고 말해줘. 제발 사랑한다고 해줘. 윤소희 씨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도현 씨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 회사 나가줘. 그는 최예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예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너도 나가.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오빠, 넌 내가 알던 예린이가 아니야. 15년 전 그 여자는 이미 죽었어. 정도현 씨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 윤소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최예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진실을 밝혀냈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했어. 윤소희 씨는 남편을 잃었고 최예린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정도현 씨는 두 여자 모두에게 상처받았어. 복도로 나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의였을까?
진실을 밝히는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모르겠어. 그냥 모두가 불행해졌을 뿐이야. 사건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소희 씨와 정도연 씨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았고 최예린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신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윤소희 씨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비 정산과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수척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탐정님, 제가 바보였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두려움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파괴가 되더라고요. 윤소희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부적이었습니다. 이거 탐정님이 보관하세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맞지 않을 거예요. 최예린 씨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다신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남편분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다음 주면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돼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탐정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독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의뢰인님, 이제 저는 저 자신부터 믿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남 탓하지 않고 제 불안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윤소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탐정님, 진실을 밝혀줘서 감사해요. 비록 결과는 제가 원하던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실을 아는 게 낫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천천히 회복하면서 살아볼까 해요. 부적 없이, 의심 없이. 그녀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찢어진 부적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탐정님, 저 정도연입니다. 정도연 씨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 아내가, 아니, 전 아내가 정말로 저를 사랑했던 걸까요? 네, 그랬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랬군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탐정님, 저도 잘못했어요. 예린이가 옛 여자친구라는 걸 말했어야 했는데 괜한 분란이 생길까봐 숨겼죠. 그게 더 큰 화를 불렀네요. 사장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전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회사도 정리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탐정님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신부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문에는 폐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최예린도 떠난 거군요. 원하던 걸 얻지 못하고 모든 걸 잃고. 저는 차에 올라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찢어진 부적을 꺼냈습니다. 이 작은 천조각 하나가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부적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와 집착, 그리고 욕망이 세 사람을 파괴한 거겠지. 윤소희 씨는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믿지 못했고, 최예린은 옛 연인을 잊지 못해 집착했으며, 정도연 씨는 과거를 숨긴 채 현재를 살려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사랑에는 신뢰가 필수라는 것, 그리고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랑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의심을 낳으며 의심은 끝내 집착을 낳습니다. 그리고 집착은 모든 걸 파괴하죠.